오늘 제이님이 준비해주신 이 주제가 굉장히 매콤하더라고요. 피파 스폰서를 하면 회사가 골로 간다. 이거 전 세계 축구 팬들이나 피파 관계자가 보면은 바로 내용 증명 날아올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같은 영세한 유튜버들에게는 아마 내용 증명 보낼 그런 시간도 없을 것 같습니다. 글로벌 IT 업계와 스포츠 마케팅 업계에서 아주 오랜 시간 공공연하게 떠돌고 있는 일명 월드컵 테크 스폰서의 저주라는 정설에 가까운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네. 전 세계 수십억 명이 보고 있는 월드컵 경기장 전광판에 우리 회사 로고가 번쩍이는 순간, 축배를 터뜨리는 그 순간에 회사의 운명이 내리막길을 걷는다는 무시무시한 법칙이 있다고 해요. 사실 이 피파 공식 스폰서나 중계권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코카콜라, 아디다스, 현대차처럼 돈이 차고 넘치는 인류 기업들한테만 들어가는 영광의 자리인데, 물론 방금 말씀하신 클래식한 파트너들 끄떡없죠. 하지만 이 시대의 가장 꼭대기에 있던 테크 기업들도 피파에 덜컥 도장을 찍으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는 순간에 그 기술의 전성기가 끝나버린다는 거죠. 오늘은 역사 속으로 사라진 기업들의 소름 돋는 데이터부터 무리하게 월드컵 중계권을 샀다가 부도 위기에 몰린 외국 매체와 최근 한국 방송계를 뒤흔든 JTBC 사태까지 아주 쉽고 재미있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JTBC 좋습니다. 그럼 과거 데이터부터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이 저주의 시작을 알린 기업은 어디였나요? 시간을 돌려서 198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으로 한번 돌아가 볼게요. JVC는 비디오 테이프를 찍고 캠코더를 제공하던 최고의 전자 명가였습니다. JVC는 1982년에 스페인 월드컵 경기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까지 무려 20년 동안 피파의 핵심 스폰서였어요. 90년대 월드컵 중계화면을 보면은 경기장 펜스에 항상 JVC 로고가 박혀 있었죠. 그런데 2002년 한일 월드컵이 끝난 직후 세상이 어떻게 변했죠? 비디오 테이프 시대는 완전히 끝났죠. 그리고 DVD와 디지털 파일 시대가 열렸습니다. 정확합니다. JVC는 월드컵 스폰서로 아날로그 기술의 정점을 찍자마자 디지털이라는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급격하게 몰락했어요. 결국 경쟁사에 합병되면서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거는 기술 패러다임이 바뀐 거라서 조금 억울할 수도 있겠네요. 그럼 다른 사례도 혹시 있나요? 2002년 한일 월드컵 때 경기장 전광판을 도배했던 또 다른 테크 공룡, 바로 야후입니다. 당시는 구글도 야후 앞에서는 명함도 못 내밀던 인터넷 포털의 절대 군주였죠. 야후 개인적으로 정말 오랜만에 듣는 것 같습니다. 그때 야후가 피파랑 엄청난 규모의 스폰서 계약을 맺었었죠. 맞아요. 이제 전 세계 인터넷은 야후로 통일된다 라면서 수천억 원을 썼는데 월드컵이 끝나고 몇 년 뒤 구글이 무섭게 치고 올라오면서 스마트폰 시대가 열리고 야후는 혁신에 완전히 실패합니다. 결국 수조 원의 가치였던 회사가 나중에는 껍데기만 남아서 헐값에 매각돼 버리죠. 듣고 보니 이 JVC는 아날로그의 꼭대기에서, 그리고 야후는 초기 인터넷의 꼭대기에서 피파 스폰서를 하고 나락을 갔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친환경 테크 기업도 이 저주를 피하지는 못했어요. 2010년 남아공 월드컵 때 중국 기업 최초로 피파 공식 스폰서가 된 선텍 파워라는 세계 1위 태양열 패널 업체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린 에너지 시대가 올 거다 라면서 전 세계에 광고를 때렸는데 공급 과잉과 부채에 시달리다가 월드컵이 끝난 지 딱 3년 만에 2013년 파산 보호 신청을 하고 결국에는 망해버렸습니다. 3년 만에. 와, 그러니까 피파 스폰서 자리에 들어간다는 거는 우리가 이 지금 업계에서 사실상 세계 1등이다라고 소문을 내는 건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시점이 가장 그 기술의 고점인 타이밍이 된다는 거군요. 자, 그러면 이제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스포츠 마케팅 역사상 가장 극명하게 운명이 갈린 게 소니와 크립토닷컴 이야기입니다. 이 스토리는 진짜 한 편의 영화입니다. 먼저 승자인 소니의 이야기부터 해볼게요. 소니는 2005년도에 피파와 8년간 약 4,500억 원의 초대형 파트너십을 맺고 2014년 브라질 월드컵까지 피파의 핵심 스폰서로 활동합니다. 그런데 계약 연장을 앞둔 2014년 말에 소니가 갑자기 폭탄 선언을 해요. 우리 피파 스폰서 연장 안 합니다. 발 빼겠습니다 라고요. 그때 소니가 드디어 미쳤다, 아니면 돈이 없어서 월드컵을 포기하는구나 하고 비웃었었죠. 근데 딱 몇 달 뒤에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대사건이 맞습니다. 2015년 봄에 미국 연방검찰과 FBI가 피파 고위직 초대형 부패 스캔들을 터뜨렸죠. 피파 회장부터 간부들까지 수십 년간 뇌물을 받고 비리를 저지른 게 들통이 나서 줄줄이 쇠고랑을 찼습니다.
만약 소니가 그때 스폰서를 연장했으면 수천억 원을 내고 전 세계 부패 집단의 자금줄이라는 최악의 오명을 쓸 뻔했던 거예요. 소니는 브랜드 이미지가 박살나기 딱 1초 전에 완벽한 타이밍으로 신들린 손절의 전설이 됐습니다. 반대로 이 저주의 바통을 그대로 이어받아 피눈물을 흘린 패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쵸. 승자가 있으면 패자가 있듯이 이름만 들어도 눈물이 납니다.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혜성처럼 등장한 암호화폐 거래소 크립토닷컴입니다. 2021년 코인 불장 때 돈이 넘쳐나니까 수천억 원을 지르고 스폰서로 들어갔죠. 경기장 전광판마다 아주 멋진 문구가 빛났습니다. 행운은 용감한 자의 편이다라고요. 그런데 진짜 코미디는 월드컵 개막 직전에 터졌죠. 네, 개막 딱 며칠 전에 세계 3위 암호화폐 거래소였었던 FTX가 파산하면서 전 세계 코인 시장에 혹독한 빙하기가 찾아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은 전광판에서 행운은 용자를 돕는다라는 멋진 글귀를 보고 있었는데 정작 그 시간에 크립토닷컴 본사 직원들은 대규모 권고 사직을 통보받고 짐을 싸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전광판은 화려한데 본사는 구조조정을, 이 웃기면서도 슬픈 현실이네요. 혹시 카타르 월드컵 때 피눈물 흘린 기업이 또 있나요? 엄청난 곳이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공식 맥주 스폰서인 버드와이저입니다. 버드와이저는 경기장에서 맥주 독점 판매를 하려고 피파에 약 1,000억 원을 냈어요. 그런데 월드컵 개막 딱 이틀 전에 카타르 왕실이 우리 이슬람 국가라 경기장에 맥주 판매 전면 금지 라고 통보를 해버립니다. 이틀 전에 선 넘었는데요. 그럼 이미 카타르 창고에 실어놓은 이 수백만 캔의 맥주는 어떻게 된 거예요? 팔 곳이 없어서 창고에서 그대로 썩을 뻔했죠. 결국 버드와이저가 공식 트위터에 창고에 산더미처럼 쌓인 맥주 사진을 올리면서 이번 월드컵 우승 경기에 이 맥주 다 공짜로 줍니다 라고 눈물의 똥꼬쇼, 아니 눈물의 마케팅을 펼쳐야 했습니다. 피파만 믿고 수천억 썼다가 개최국 파워에 완전히 새가 돼버린 대표적인 사례죠. 지금까지는 이 스폰서 기업들의 이야기였는데 사실 스폰서십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판돈이 큰 도박이 있습니다. 바로 방송사들의 월드컵 중계권 전쟁인데요. 이 제이님, 혹시 외국에서도 중계권 잘못 샀다가 회사가 공중분해된 역대급 사건이 있었다면서요? 네, 아주 교과서적인 전설의 사례가 있습니다. 바로 2002년 독일을 통째로 흔들었던 거대 미디어 재벌 키르히 그룹의 파산 사건입니다. 미디어 재벌이 월드컵 중계권 때문에 망했다고요? 당시 회장이었던 레호 키르히라는 사람이 엄청난 무리수를 두게 되는데요. 피파로부터 2002년 한일 월드컵과 2006년 독일 월드컵의 전 세계 방송 중계권을 독점으로 사버린 거예요. 이때 쓴 돈이 한화로 약 2조 원이 넘었답니다. 2조 원이요? 이 독점으로 사서 대체 어떻게 돈을 벌려고 한 거죠? 유럽의 모든 축구 팬들이 유료 방송으로 돈을 내고 월드컵을 보겠다라는 야심이었죠. 그리고 각국 지상파 방송사들에게 너희 중계하고 싶으면 나한테 중계권 기존보다 몇백씩 더 내고 사가 라는 배짱을 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원래 유럽 사람들은 축구는 공영방송에서 공짜로 보는 거라는 인식이 강하잖아요. 반발이 엄청났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독일 국민들이 월드컵을 왜 돈 내고 보냐 라며 불매운동을 벌였고 유럽의 주요 방송사들도 그 돈 내고는 안 산다 라며 버텼습니다. 결국 중계권 재판매는 대실패로 끝났고 막대한 이자 부담을 견디지 못한 키르히 그룹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을 고작 한 달 앞둔 4월에 완벽하게 파산해버립니다. 엄청난 베팅인데 이 월드컵을 시작도 하기 전에 이 중계권 가진 회사가 망해버린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피파가 부랴부랴 개입해가지고 중계권을 다시 정리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즉 독점의 꿈에 취해서 회사 전체를 파산으로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방금 말씀하신 독일 키르히 그룹의 파산 스토리를 듣다 보니까 제가 소름 돋게 좀 오버랩되는 기업이 있습니다. 한국의 기업이 있는데요. 바로 최근 경영난과 중계권 문제로 뉴스를 도배하고 있는 JTBC입니다. 이 상황 아주 쉽게 정리를 해주시죠. 굉장히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원래는 대한민국 방송계에서 코리아풀이라고 하는 암묵적인 평화협정이 있었어요. 지상파 3사가 중계권료의 폭등을 막기 위해서 우리 공동으로 얼마까지만 입찰해서 똑같이 나눠서 틀자 이런 약속을 해둔 거였죠. 그런데 2019년 JTBC가 이 판을 깨고 피파와 단독으로 협상해서 2026년 북중미 월드컵부터 2032년까지의 올림픽, 월드컵, 아시아 지역 독점 중계권을 통째로 따버립니다. 적자가 쌓이니까 당장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중계료 잔금을 치르고 제작비를 대하했는데 금고가 텅 비게 된 것이죠. 결국 JTBC는 희망퇴직을 받고 제작 부서를 축소하고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뒤늦게 지상파 3사에게 제발 이 중계권 좀 사줘, 나눠서 사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지상파는 너희가 독점했으면 끝까지 너희 돈으로 해 라고 굉장히 싸늘하게 반응을 했죠. 2002년 독일 키르히 그룹이 겪었던 이 독점 중계의 승자의 저주에 JTBC가 그대로 수순을 밟고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JTBC는 수천억 원을 써서 피파한테 고통을 받고 있는데 아까 촬영 들어가기 전에 엄청 재밌는 얘기 해주셨잖아요. 이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오히려 돈을 한 푼도 안 내고 피파의 규정을 역이용해서 초대박 홍보를 한 기업들이 있다고요. 맞습니다. 이번 진짜 올해 스포츠 마케팅 최고의 코미디자 MBC 마케팅, 즉 매복 마케팅의 끝판왕 사례인데요. 바로 미국 월드컵 공식 구장의 주인들인 리바이스와 질레트의 사례입니다. 이 샌프란시스코 리바이스 스타디움이랑 이 보스턴의 질레트 스타디움 둘 다 이번 2026년 월드컵의 핵심 경기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피파의 규정이 엄청나게 까다로운 거 아시잖아요. 피파의 공식 스폰서가 아니면은 기업의 로고는 경기장 안팎에서 1mm도 보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피파가 구장 측에 명령을 내린 거죠. 야, 너네 구장 간판에 박힌 리바이스랑 질레트 로고 싹 다 천으로 가려. 오늘부터 그냥 샌프란시스코 베이 에이리어 스타디움, 보스턴 스타디움이야 라고 하고요. 와, 진짜 시사하네요. 자기네 돈 내고 지은 구장인데 이름을 못 부르게 하다니 이 기업들 입장에서는 열받았을 것 같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그런데 여기서 기가 막힌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피파가 로고를 가리겠다고 구장 간판 위에 거대한 하얀색 천으로 랩을 씌워놨는데 그게 오히려 전 세계 사람들의 호기심을 미친 듯이 자극해버린 거예요. 오히려 이 가려놓은 천막 덕분에 저 뒤에 뭐 있는 거지? 궁금했던 사례들이 늘어난 거군요. 정확합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이 SNS에 틱톡이랑 인스타 릴스를 통해서 피파가 억지로 가려놓은 리바이스 로고, 질레트 글자를 훤히 비치는 가림막 이런 걸로 찍어서 올리기 시작한 거예요. 사람들이 가려놓으니까 존재감이 오히려 더 미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피파의 검열을 뚫고 나온 청바지, 피파의 검열을 뚫고 나온 질레트 하면서 전 세계적인 밈이 돼버린 거죠. 네, 저도 인스타에서 이거 본 것 같습니다. 이 공식 스폰서인 코카콜라나 아디다스는 피파한테 수천억 원을 바치고 정석대로 로고를 띄웠는데 리바이스랑 이 질레트는 돈 한 푼도 안 들이고 피파가 숨기고 싶어하는 이 비밀의 브랜드라는 컨셉으로 전 세계 공짜로 바이럴이 된 거잖아요. 맞습니다. 돈을 쓴 기업은 저주에 걸려서 휘청거리고 돈을 안 쓰고 피파 규정에 의해서 강제로 로고를 가린 기업은 전 세계인의 뇌리에 가장 강렬하게 박혀버린 겁니다. 마케팅 역사에 남을 가림막의 역설인 셈이죠. 오, 진짜 재밌네요. 오늘 스토리 빌드업이 진짜 미친 게 과거의 JVC 그리고 파산한 키르이 그룹과 JTBC의 비극 그리고 마지막에 로고에 가려서 승리한 2026년의 리바이스와 질레트까지 결국 이 피파라는 거대한 판에서 살아나는 방법은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피파가 만들어 놓은 공식 스폰서라는 화려한 VIP룸에 비싼 입장료를 내고 들어가는 순간 호구가 되는 것이고요. 진짜 똑똑한 승자들은 소니처럼 먹을 것만 딱 먹고 판이 엎어지기 전에 일어서거나 리바이스나 질레트처럼 VIP룸 밖에서 기웃거리면서 사람들의 시선을 빼앗는 아웃사이더들이 승자인 셈인 거죠. 최고의 마케팅은 피파에서 수천억 원을 바치는 것이 아니라 피파가 당신의 이름을 가리게 하는 것이다. 뭐 이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명언 파티인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다양한 의견들은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시고요. 저희 컨텐츠가 유익하고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쉽고 재밌고 매콤하고 짭짤하고 이런 비즈니스 비하인드 스토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그러고요. 그러면 또 다른 유익하고 재밌는 스토리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최고.